네, 공통 과목 다들 잘 보고 오셨나요? 이어서 우리 선택 과목 확통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요 문항부터 살펴볼 거기 때문에 28번부터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학생 A, B, C에게 서로 다른 종류 사탕 5개를 빠짐없이 나누어 줄 건데 물론 못 받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대. 이런 조건들은 꼭 꼼꼼히 다 읽으셔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조건 가를 봤더니 A는, 자, A가 먼저 나왔어, 그지? 자,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아야 된대. 자, 여러분들이 적어도라는 말을 봤을 때 한 개 이상을 받는다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당연히 여사건으로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 반드시 여사건으로 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봤더니 B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2개 이하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B가 나왔어. 그 B의 조건이 개수가 2 이하래.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결국 확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뭘 잘해야 되냐면 케이스 분류를 누가 더 잘하느냐 싸움이야. 그지? 자, 그랬을 때 이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의 조건, 다시 말해서 조건가랑 조건나가 주어져 있을 때 가장 조건이 많이 걸린 친구부터 우선적으로 케이스를 분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조건가에서는 A가 걸려 있고요. 조건이 이번 여기서는 B가 걸려 있어.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보든 B를 기준으로 보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B를 보는 게 조금 더 이지할 것 같아. 왜? B가 사탕 개수가 2개 이하니까 받을 수 있는 게 0개, 1개, 2개, 총 3가지의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럼 각각의 상황에서 A는 여사건으로 처리해버리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 바로 케이스 분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B가 사탕을 아예 안 받는데요. 사탕을 아예 안 받는 경우 생각해보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B가 사탕을 1개 받는 경우 생각해보자. 그 다음 세 번째로 B가 사탕을 2개 받는 경우 생각해보자. 자, 만약에 B가 사탕을 아예 받지 않는다면 0개를 받으니까 나머지 A랑 C가 몇 개를 받아야 되냐면 A랑 C가 사탕 5개를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막 계산하려 하지 말고 항상 조건들을 잘 봐야 되는데 얘는 서로 다른 종류야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같은 종류면 중복조합을 써야겠지만 서로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중복조합을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되겠다? 중복 순열을 써야 되겠지. 다시 말해서 고배 법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사탕 5개가 있는데 사탕 5개가 이제 선택하는 거야. A랑 C한테 얘네들한테 사탕이 줄 건데 사탕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사탕이 5개가 서로 다른 5개가 있어요. 그걸 뭐 A, B, C, D라고 해보자. 이 5개가 너 A한테 갈래? C한테 갈래? B 입장에서도 A한테 갈래? C한테 갈래? C 입장에서도 A한테 갈래? C한테 갈래? 이거 다 각각 생각할 수 있겠죠? 각각 생각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지, 2가지, 2가지. 그죠? 결국 몇 가지? 2의 5제곱까지야. 그치? 그런데 A가 반드시 하나의 사탕을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A가 아예 안 받는 경우를 제외시키기만 하면 된다. 여사건. 그죠? 그러니 여사건 여기다가 적용을 하자. 어떻게? 2를 빼주면 되겠죠? 뭐 A한테 다 안 가는 경우. 그지? 그 경우를 제외시키면 되니까 몇 가지? 31가지가 나오게 되겠더라. 이해되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B가 사탕을 1개 받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탕을 1개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게 A, B, C, D라는 사탕 중에서 어떤 사탕일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결정을 해줘야겠네. 몇 가지? 5가지. 5, C, 1.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친구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 사탕이 뭐만 남았어? B, C, D, E 4개의 사탕만 남았어요. 이 4개의 사탕을 누구한테 줘야 돼? A랑 C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그치? A랑 C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각각 얘도 A한테 갈래? C한테 갈래? 2가지. A한테 갈래? C한테 갈래? 2가지. 그러면 2가 총 몇 번 곱해지니까? 4번 곱해지죠? 똑같은 과정이야? 자, 그런데 A가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A한테 안 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니까 빼기 1 해주면 되겠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얼마? 15 곱하기 5니까 75. 자, 요것도 볼게요. B가 사탕을 2개를 가져간대. 그러면 A, B, C, D, E라는 사탕 중에서 이 5개의 사탕 중에서 B한테 줄 사탕 일단 2개를 먼저 뽑아야겠다. 5개의 사탕 중에서 2개의 사탕을 뽑자. 근데 그 2개의 사탕이 예를 들어 A, B라고 해보자. 그럼 나머지 3개의 사탕 C, D, E가 남아요. 그치? 이 3개의 사탕을 누구한테? 학생 A랑 C한테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똑같이 두 가지니까 2의 몇 제곱? 원리가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이어서 하면 되겠죠. 그치? 2의 세제곱에 A한테 다 안 가는 경우 A는 무조건 하나는 받아야 되니까 한 가지를 빼주면 되겠다. 얘는 10, 얘는 70. 자, 근데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했기 때문에 케이스를 분류한 것끼리는 당연히 합의 법칙으로서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다? 31에 75, 106 더하기 70이니까 얼마야? 176 이렇게 되겠더라.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결국 이제 확률과 통계 문제는 이제 결국 케이스 분류 누가 더 잘하느냐 싸움인데 여기서 조건이 많이 걸려 있는 거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라고 했을 때 무조건 중복 순열이 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중복 조합으로 계산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우리 이어서 29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어서 29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집합 x가 1, 2, 3, 4,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집합 y는 마이너스 1, 0,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래요. 정역이 x에서 공역이 y인 이런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일단 뭐 확통 문제에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니까 요 각각의 케이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자, 조건 가랑 조건 나를 봤더니 일단 조건 가 딱 보자마자 일단 뭐가 생각나야 돼? 부등식인데 부등식에 각각이 지금 다 등호가 들어가 있어. 일단 생각해야 될 거 여러분들 중복해서 뽑아야 되겠구나. 뭐 중복 조합이 생각나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은 해설 강의니까 선생님이 이게 왜 중복 조합인지 그거에 대한 원리까지는 설명해 주지 않을 거고 여기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봤더니 FA 더하기 FB는 0을 만족하도록 하는 집합 X의 서로 다른 2개의 원소 A, B가 존재한대요. 그러면 일단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함수값이 뭐가 될 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자. 일단 봤더니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2가지.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게 요것들이니까. 그치? 0과 0. 즉 FA도 0이고 FB도 0인 경우. 그치? 혹은 마이너스 1과 1인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지겠다. 그치? 그 외에는 2개를 더했을 때 0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 일단 케이스가 나눠졌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다? 그치? 케이스 분류하자. 자, 그럼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게. 첫 번째로 둘 다 함수값이 0과 0이 들어가는 경우 함수값이 0과 0이 들어가는 경우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0과 0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A랑 B가 누군지는 내가 몰라. 누군지는 모르는데 뭐 예를 들어 F1랑 F3이 0, 0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0이 2개 들어간다는 거 요 5개의 자리 중에서 0이 2개 들어간다는 얘기야. 0이 2개 들어가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마이너스 1과 1이 들어가는 경우.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1과 1이 요 5개의 함수값 중에서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1과 1 이런 식으로 2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하고 봤더니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 들어? 자, 0과 0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 0, 0인데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되면 0, 0이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1과 1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치? 여기에 내가 계산하는 것들 중에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과 1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도 0과 0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복해서 계산이 되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줘야겠다? 빼줘야 됩니다. 뭐를? 마이너스 1과 1 그리고 0과 0이 다 들어가는 경우
이게 지금 한 번씩 더 중복해서 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요거까지 빼주도록 하자. 이렇게 내가 케이스를 분류하고 나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괜찮아?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여기서 결국 내가 뭘 써야 된다? 중복 조합을 써야 되는데 원래 그냥 조건 딱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5개의 원소들 중에서 5개의 함수값이 될 수 있는 요 -1, 0, 1, 2, 3단 5개의 원소들 중에서 5개를 중복해서 뽑는 경우 원래 OHO로 계산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조건 나라는 애들 때문에 여기서는 카운트가 조금 줄어들겠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자. 0과 0이 2개 들어가니까 0과 0이 여기다가 어느 애들한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러면 5개 선택할 수 있는 5개 어디 갔어? -1 여기다 적을게. 0, 1, 2, 3. 요 5개들 중에서 서로 다른 종류 5개 중에서 2개는 이미 카운트가 됐을 거니까 3개만 중복해서 뽑으면 되겠죠. 그렇지?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중복해서 뽑으면 됩니다. 그죠? 얼마야? 7C3 35.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5개의 서로 다른 5개의 종류 중에서 3개를 중복해서 뽑았어. 뭐 뽑아볼까? -1, -1, 0 이렇게 뽑아볼까? 헷갈리게. -1, -0 이렇게 3개를 뽑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요게 -1, -1, 0, 0 2개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0,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렇지? 뭐 아니면 1, 2, 2 이렇게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 0은 이미 2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0, 0, 1, 2, 2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5개 중에서 중복해서 3개만 뽑아줘도 충분하더라.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 경우도 한번 볼게요. -1과 1이 들어가는 경우야. 일단 될 수 있는 치역의 공역의 애들이 요 5개예요. 그렇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1과 1이 이미 2개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내가 5개 중에서 몇 개만, 그치? 3개만 중복해서 뽑아주면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랑 똑같으니까 35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해볼까? 1, 3, 3 이렇게 3개를 중복해서 뽑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미 -1과 1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1과 1은 이미 들어가 있고 1과 3, 3을 뽑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돼?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복되는 경우를 빼야 되니까 얘는 같은 원리로 5개가 될 수 있는 요 서로 다른 종류 5개 중에서 4개가 이미 선택이 다 됐어. 그렇지? 그 선택된 애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4개는 다 들어갈 거야. 그러면 하나만 중복해서 뽑으면 되겠죠. 그렇지? OC1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예 하나 들어볼게. 뭐 3 하나만 뽑았다고 해보자. 그럼 -1, 1, 0, 0, 3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어쨌든 무조건 다 배열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왜 중복조합이냐? 그거는 당연히 등호가 들어가면 중복조합을 써야 되는 거고 그 원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 지금 해설 강의니까 원리까지 다 설명해 줄 시간은 없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을 더하고 얘네들은 빼면 되니까 70 빼기 5가 되니 얼마가 나오게 되겠더라? 65가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 3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30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흰색 원판이 A, B, C, D라는 문자 4개 가지고 있고요. 검은색 원판인데 검은색을 표시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보라색으로 표시했어. 검은색 원판도 A, B, C, D 이렇게 4개 가지고 있대. 총 8개의 원판이 있대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조건 가랑 조건 나를 볼 건데 조건 가를 봤더니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X 그러니까 여기서 뭐 AA일 수도 있고 BB일 수도 있고 CC일 수도 있고 DD일 수도 있어.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있으면 무조건 검은색이 흰색보다 아래에 놓여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야? 아래에 무조건 놓인다는 얘기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정해진다? 뭐가 떠올라야 되지?
그치?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떠올라야 돼요. 일단 그대로 조건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없다면 아까 전에 있으면이었는데 이번엔 없다면이래. 그럼 D가 항상 그냥 맨 밑에 깔리면 된대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조건 가랑 조건 나를 봤을 때 왁통 무슨 싸움이라고? 케이스 분류 싸움이라고. 자, 그런데 조건 가랑 조건 나를 봤더니 일단 중요한 내용이 하나씩 있어. 둘 다 뭐가 기준이 되냐면 같은 문자가 적힌 경우랑 같은 문자가 적히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 같은 문자가 아예 없는 경우를 먼저 살펴볼 거고, 같은 문자가 하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A, BC 이런 거. 그 다음에 같은 문자가 두 개인 경우를 살펴볼게요. 그 이유는 없지. 요거는 이제 AA, BB 이런 거. 자, 그러면 같은 문자가 없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럼 보세요. 같은 문자가 없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A, B, C, D 이런 식으로 뽑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A, B, C, D가 일단 다 나와야 되는데 이 원판이 색깔이 하얀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어. 하얀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어. 하얀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고 하얀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어. 각각 몇 가지씩 있어? 두 가지씩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 일단 몇의 제곱? 2의 4제곱이 된다. 그지?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그렇죠? 하얀색, 검은색을 선택하는 경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2의 4제곱 했다는 거는 하얀색이든 검은색이든 일단 무조건 이제 색깔은 정해졌어요. 자, 그랬을 때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없으니까 무조건 D가 뭐여야 돼? 제일 아래에 깔려야 돼. D가 제일 아래에 깔렸으니까 얘는 이미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D가 제일 아래에 깔렸어요. 여기 제일 아래라고 생각해보자. 요 끝에 있는 게. 그리고 이게 제일 위라고 생각을 해볼게. 눕히는 건 또 보기 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A, B, C는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배열하는 경우 수가 몇 가지? 그치? 3팩. 그래서 얘네를 배열하는 경우 3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다. 16 곱하기 6이니까 얼마? 9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같은 문자가 한 개인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같은 문자가 누군지를 일단 먼저 선정을 해보자. 총 A, B, C, D 4개의 문자 중에서 누굴 같은 문자로 할래?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얼마? 4C 1이 되겠죠. 그랬더니 같은 문자가 A랑 A라고 해보자. 그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 2개의 문자를 선정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 3개 중에서 2개의 문자 선정하면 그 2개의 문자를 B, C라고 해보자. 괜찮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하얀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고 하얀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고 하얀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고 하얀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얘네들은 무조건 하얀색 아니면 검은색일 거니까 얘네들은 색깔을 결정해 줄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치? 얘네만 색깔을 결정해 주면 되겠다. 그치? 하얀색일지 검은색일지. 그러니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하얀색 아니면 검은색, 검은색 아니면 하얀색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색깔 결정해 줄 필요 없어. 얘는 색깔 결정해 줘야 돼. 색깔 결정하는 거 2의 제곱. 괜찮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을 이제 배열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있으니까 무조건 순서가 정해진대요. 따라서 A라고 내가 뒀잖아. 그치? 여기에서 얘가 검은색일 수도 있고 얘가 하얀색일 수도 있고 얘가 검은색이고 얘가 하얀색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검은색이 아래로 간다는 거니까 검은색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여기가 아래, 여기가 위라고 생각을 해보면 검은색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순서가 정해졌다? 그냥 같은 걸로 생각하자. 같은 걸로 생각하고 그냥 뭐 해주면 돼? 배열만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니까 4개를 배열하는데 2개가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2팩.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왜 저게 순서가 정해졌을 때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지금 해설 강의니까 여기서는 그냥 패스하고 그냥 바로 설명으로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겠어? 12 곱하기 4 곱하기 12지. 그럼 144 곱하기 4니까 4, 46, 576인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같은 문자가 두 개인 경우 그럼 같은 문자가 누구인지를 선정해보자. 네 개 중에서 두 개 선정하면 되겠죠?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AA, BB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얘도 마찬가지야. 같은 문자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순서가 정해지게 돼요. 누가? 검은색이 더 아래로 놓이고 하얀색이 더 위로 놓여.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같은 것으로 치고 어떻게 하자? 배열하자. 같은 것을 치고 배열하자. 얼마? 4팩에 2팩, 2팩.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다. 그죠? 그러면 66에 36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고요? 합의 법칙이 되고요.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다. 또 해보자. 576에 96 더하면 672. 672에다가 요거 더하면 708인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통 30번 문제까지 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확통 문제는 지금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진도가 끝까지 나가 있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 파트만 지금 들어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실제 수능은 당연히 이것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울 거고요. 요 정도로 일단 우리는 공통 과목에 조금 더 지금은 신경을 쓰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통은 그 뒤에 부분 난이도가 뒤에 나중에 진도 나갈 때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한 요 정도의 난이도만 공부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확통 여기서 해설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